개미일주의 2021년 신축년 운세를 보겠습니다. 개미일주의 일간 개수에게 신축년의 천간 신금은 편인이 됩니다. 편인은 주관적 자기 확신과 믿음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자기만의 기준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고함이 정인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강하게 일을 추진해 나갈 수도 있지만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울감이나 비관적 생각이 깊어질 수 있고 의심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개미일주의 일지미토의 지장간에는 을목식신, 정화 편재, 기토 편관의 기운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 개수의 기운이 외부로 쭉쭉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만큼 개미일주는 욕심은 많지만 빨리 기운이 소진되기에 잔병치레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세 흐름에서 자신에게 없는 편인의 기운이 도래하면서 적절히 일간 개수가 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강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고 합격운, 계약운, 승진운 등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음 개미일주의 일간 개수에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편관이 됩니다. 편관의 기운은 불규칙적인 압박과 변수가 많은 책임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있고 극기심이나 돌파력이 생기기도 하지만 임계점을 넘으면 아주 극단적으로 튕겨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미일주는 일지에 이미 미토 편관의 기운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 미토와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지지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편관의 기운이 지지충과 더불어 적절히 중화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지가 충을 당하면 근거지가 바뀌거나 배우자와의 충돌이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미일주에게 편관의 기운이 커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지충을 통해 기운의 순환이 활발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개미일주의 일지인 미토는 목기운의 고지이고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금기운의 고지이기에 지지충과 더불어 목기운과 금기운이 활성화됩니다. 금기운은 일간 개수에게 인성으로 작용하고 목기운은 일간 개수에게 식상으로 작용하기에 역시나 편관의 압박을 적절히 완충하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쪽으로 일을 풀어갈 수 있게 숨통이 트여집니다. 결국 개미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일정 부분 자리 이동이나 배우자와의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인의 마음 상태나 사회적으로 일이 풀려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답답함과 피곤함이 해소되고 부담 없이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미일주의 일지인 미토와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만약 사주원국이나 대운의 흐름에서 술토의 기운이 있다면 죽술미 형살을 이루게 됩니다. 형살이 작용하게 되면 개미일주는 관살 혼잡이 되고 더불어 관성의 기운도 과대해지게 됩니다. 그만큼 일간 개수가 홀로 버티기에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인성의 기운을 강화시켜서 관성의 압박과 형살의 압박을 풀어줘야 합니다. 한편 형살은 때때로 충과 같은 작용을 하여 고지에 암장된 기운을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미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혹시라도 형살의 기운이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위축되어 있기만 하기보다 적절히 자신의 기운을 순환시키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살의 기운은 긍정과 부정을 모두 함축하기 때문에 적절히 고지에 암장된 기운을 활성화시키면 막힌 기운이 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존에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게 많을 때 그것을 꼭 쥐고 잃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이룰 수 있고 기존에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게 없을 때에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기 때문에 긴장을 풀고 강하게 잠재된 기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화개살의 기운이 됩니다. 화개살의 기운은 좋게 작용하면 자신의 재능이 잘 발휘되어 명예가 올라가는 기운이지만 나쁘게 작용하면 모든 것이 가려지고 답답함과 고독감이 커지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개미일주는 일지에도 미토 화개살의 기운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토와 미토는 충을 이루기 때문에 때로는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지지충은 다른 기운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기존의 일이나 상황에서는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일이나 상황에서는 나름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미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기존의 틀을 깨고 적절히 자신의 내면에 감춰진 잠재적 역량을 끌어내면 좋습니다. 다음 개미일주 일간 개수는 신축년의 지진 축토와 함께
백호살이 기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백호살의 기운은 강력한 집중력과 뚝심, 고집스러움의 기운입니다. 그만큼 목표로 하는 바나 해야 할 바에 있어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강력함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주변과의 충돌이나 사건, 사고 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미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너무 강력하게 원칙을 지키고 자신의 고집대로만 하려 하지 말고 적절히 주변의 말을 경청하면서 유연하게 움직이려 하면 좋습니다. 백호살의 기운을 기존의 것을 지키기 위해 사용한다면 부정적일 수 있고 새로운 길로 뻗어나가기 위해 사용한다면 오히려 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 개미일주 일간 개수에게 죽토의 기운은 백호살만 불러오는 게 아니고 암록의 기운도 불러오게 됩니다. 암록은 건록의 기운을 끌어오는 기운입니다. 건록은 완숙미가 있는 기운이기에 암록의 기운이 건록의 기운을 끌어온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에 완숙미가 있는 사람의 도움이 들어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도 뚝심 있게 잘 버티어 간다면 반드시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 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개미일주의 일간 개수에게 신축년의 지진 축토는 관대의 흐름이 됩니다. 관대는 갓 사회에 나온 초년생의 느낌이기에 연륜이 쌓이지 않아서 좌충우돌할 수는 있지만 에너지가 넘치고 적극적인 기운입니다. 다만 경험의 시간에 비해 마음이 더 앞서는 기운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주변과 충돌할 수 있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특히 개미일주는 신축년에 백호살의 기운도 함께 작용하기에 이 관대의 작용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과도한 자신감으로 무모하게 책임의 무게를 떠안고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거나 주변과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긍정적으로 풀어가자면 책임의 무게를 너무 과하게 홀로 떠안으려 하기보다 주변과의 소통성을 늘려서 함께 책임의 무게를 나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낀 기운은 다시금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개미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는 묘의 기운입니다. 묘의 기운은 무덤에 들어가는 것처럼 기운이 닫히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무언가 기운을 외부로 방출하기보다는 자신의 쪽으로 끌어오거나 아니면 철저히 자신의 것을 지키는 모양새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묘의 기운은 기운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 수 있고 채워진 것은 최대한 저장하려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저장하고 감추는 만큼 주변에서 보기에 비밀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년을 맞이하여 관대의 흐름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묘의 기운에 충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만큼 개미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평소와 다른 것을 향해 움직일 수 있고 자신의 닫힌 기운도 어느 정도 개방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개미일주에게 신축년의 지지충은 결코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성의 기운을 키워서 지지충으로 인한 변화 변동에 대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힘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개미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충분히 새로운 잠재적 기운의 발현과 함께 색다르지만 활기찬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기존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면 죽술미 형살에 근거하여 사주원국이나 대운의 흐름에서 술토의 기운이 없을 때 술토의 기운을 지향하면 좋습니다. 술토의 기운은 일간 개수에게 쇠에 해당하는 기운입니다. 쇠는 관대와 건록, 제왕의 흐름을 모두 거쳐온 단계이기 때문에 경험의 완성에 이른 단계입니다. 또한 권력의 정점에서 갓 내려왔기 때문에 여전히 힘도 있고 영향력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따라서 이 느낌처럼 개미일주도 어떤 사회적 감투를 본인이 직접 쓰려고 하거나 홀로 감당하려 하기보다 적절히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그 감투의 무게감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쇠의 기운은 노련함이 있기 때문에 관대의 충동성을 조절할 수 있고 묘의 닫힌 상태를 개방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관대의 기운은 쇠의 기운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고 묘의 기운은 쇠의 기운에게 너무 허례허식을 추구하려 하는 마음을 제어해 줄 것입니다.